오늘은 홍합고차를 만들어 볼 텐데요. 꽃이 처음에 피기 시작할 때는 노란색으로 피었다가 점점 붉은색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이었다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꽃이 피었다가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차용은 이렇게 노랗게 피어 있는 꽃을 손질하시는 게 좋은데요. 손질은 이렇게 가시가 좀 있어서 조금 그럴 때에도 이렇게 가운데 몸통을 잡으시고 한 줄 정도 놔두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흰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깊숙이 잘라 주셔야지 정제해서 수분이 빠질 때에도 팬에 올려서 수분이 빠질 때에도 잘 빠지고 공기가 통해서 잘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먼저 제가 냄비에 이렇게 물을 올려놨어요. 물을 올려놓고요.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 이렇게 찜기를 올려서 김이 많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저희가 손질을 좀 더 해볼게요. 이렇게 꼭지를 먼저 자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쪽에 부드러운 쪽을 잡으시고 이렇게 손질을 하신 다음에 잘라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조금 깊이 가위를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싹둑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집어넣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몸통을 잡으시고요. 지금 이거는 시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꽃만 이렇게 따서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똥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한 줄 정도 남겨두시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위를 조금 어슷하게 해서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노랗게 피어있는 이게 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가지런히 밑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돌려서 따주시면 이렇게 꽃잎만 따져요. 아, 그러면 이거는 버리나요? 아니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제를 하셔서 꽃차 이렇게 손질한 거와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가 홍합꽃은 황금빛이 나는 노란색으로 찬물이 우러나요. 근데 이렇게 따로 꽃을 분리해서 덮어서 차로 우리면 붉은색이 나옵니다. 굉장히 예쁜 붉은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에서 붉은색에 아주 붉은색에 가까운 그런 색으로 우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꽃잎을 따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이렇게 손질해 놓은 꽃을 소금을 넣고 이렇게 팔팔 끓인 물에 면보를 물에 적셨어요. 그래서 너무 꼭 짜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꽃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밑으로 색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먹던 초콜릿 중에
이 홍합꽃과 닮은 땡땡땡 초콜릿 있죠. 예, 저는 이 홍합꽃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이중으로 겹쳐지지 않게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평소에 우리가 정제를 할 때에 팬에 이 팬에 물을 붓고 소금을 넣고 찜기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전기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찜기에다가 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넣으셔서 이렇게 쪄주실 때랑 여기서 조금 약하게, 또 팬은 자기 온도가 되면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끓지를 않아요. 제가 정제할 때는 이렇게 브루스타나 이렇게 불꽃이 올라오는 전기레인지나 인덕션보다는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만 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색이 좀 전에와 완전히 바뀌었고요. 제가 김이 많이 오른 찜기에 올리면 이렇게 색이 확실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주시고요. 불은 꺼주시고 꽃을 한 소미씩 펼쳐주시면 됩니다. 꽃잎만 가지고 우리가 차를 덮을 때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방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팬에다가 확실하게 3분 정도 쪄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노란색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정제를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주황색은 조금 더 주황색으로 되고요. 그리고 노란색도 조금 주황색에 가까운 그런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팬에서 내려주셔야 돼요. 홍합꽃은 한방에서는 청열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초입니다. 우리가 꽃차지만 이렇게 효능을 알고 마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식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온도를 조금 올려야 되거든요. 온도를 조금 높게 올리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는 중에 팬 온도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앉혀서 팬에다가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정제 중에 나왔던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밑으로, 창호지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꼭 팬에 올리실 때에도 먼저 자연스럽게 이 꽃 모양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눌러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예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 주시고 살살 이렇게 손질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팬에 올리실 때에도 그냥 바로 앉혀 주시면 됩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빨리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충분히 우리가 꽃을 식힐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팬에 이렇게 식혀서 온도를 올리고 꽃을 올려주면 이것도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김이 막 올라와요. 그 수분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토박머리 같다 그러죠? 이렇게 막 엉클어진
머리처럼.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손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온도가 오는 동안에. 모든 꽃차가 다 그렇지만 이 홍합꽃차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갈수록 더 예뻐요. 뒤집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가 끄지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잡으니까 벌써 밑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눅눅해졌어요. 그죠? 수분이 고인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올려놓고, 팬 위에 올려놓고 한 송이씩 잡고 예쁘게 머리를 빗겨주신다 생각하시고 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한쪽만 이렇게, 꽃잎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면 타거든요. 그렇지만 시방은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해야만이 잘 익어요. 지금 이미 1차에서 정제로 익히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열이 그 속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3분 정도면 그렇게 긴 시간 우리가 그 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까지 열이 다 전달이 되어서 그 시방의 단단한 부분에까지 이렇게 열이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졌죠. 기울어지니까 또 역시 예쁘게 되지 않았어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모양이 예쁘게 잡히질 않거든요. 꽃차는 늘 항상 제가 하면서 오랜 시간 이 꽃차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정성이 필요하고 내가 좋아야지 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또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가 손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팬에 올려서 금방 만들어지는 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꽃차는 우리가 마음 먹고 힐링하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본원에 수업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원장님, 이게 정말 오랫동안 하셨는데 아직 지겹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지겹지 않아요. 계절마다 새로 이렇게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꽃이 또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좀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잎사귀는 또 잎사귀 차로 덮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정제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뽕잎차를 했듯이 뚜껑을 닫아서 완전히 살청을 해주신 다음에 꺼내서 유념하시고 덮으시면 되거든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잎차도. 자, 이렇게 너무 따닥따닥 붙지 않게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 옆으로 누워 있다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예, 한쪽 머리가 눌러진 것처럼 눌러졌어요. 그리고 잎을 너무 많이 띄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떼어내면 시방이 분리가 돼요.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꽃을 감싸고 있지 않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꼭 가장자리에 한 잎씩은, 한 잎, 두 잎 정도는 남겨두시고 손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씨가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방이 있어서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런 꽃들은 식혀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꽃차를 간간히 내려서 이렇게 팬이 식으면 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자세히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벌써 홍화에서 노란 물이 빠져서 창호지가 노르스름하게 됐어요. 여기서도 꽃이 조금 작은 송이들은 가장자리로 가고요. 조금 꽃송이가 큰 것은 안쪽으로 가서 익는 속도가 비슷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아직까지 꽃이 많이 피지 않고 꽃이 정말 적당하게 피어 있는 꽃을 오늘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꽃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 이쁘죠? 이런 거는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위로 꽃잎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주는 작업을 계속 해주시다 보면 완성이 되었을 때 정말 이렇게 꽃잎만 위로 올라와 있고요. 씨방이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게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손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향은 그닥 그렇게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효능이 굉장히 좋고요. 또한 차로 우렸을 때 정말 투명한 형광빛 나는 그 노란색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차맛도 차맛다운 그런 맛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맛이 있어요. 자, 벌써 우리가 처음 한 번 올렸는데도 이렇게 보시면 잎사귀가 빳빳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잎사귀가 처음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잎사귀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제를 해서 팬에 한번 올라가고 나면 이게 빳빳하게 뒤로 제껴집니다. 그래서 꼭 가시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손질했을 때보다는 더 많이 잎사귀가 보일 거예요. 그쵸? 그게 바깥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팬이 식어서 내려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올릴 때에는 어땠어요? 창호지가 제가 잡았는데도 눅눅하고 수분이 많아서 이렇게 처지고 찢어질 것 같았어요. 똑바로 올려지지도 않고, 그죠? 그랬는데 한번 팬에서 올리고 내려도 이렇게 금방 창호지가 빠시락거릴 정도로 마르고 이렇게 가장자리에 잎사귀도 이렇게 살짝 벌어진 상태가 됩니다. 자, 다시 온도를 올렸어요. 올리고 우리가 또 다시 붓을 이렇게 나무 집게를 가지고 꽃을 예쁘게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어 있는 꽃은 붉은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붉은색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손질을 자꾸 예쁘게 해줘도 다 듣고 났을 때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뒤로 많이 처집니다. 그래서 꽃 상태가 어떤 꽃을 가지고 우리가 차를 덮느냐에 따라서 차가 예쁘게 덮어지기도 하고요. 차 맛도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좋은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 더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죠? 자, 불이 꺼지고 나면 꺼주시고요. 자, 그동안에 또 벌써 수분이 나왔어요. 예쁘게 예뻐져라, 맛있어져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어린 금방 핀 꽃들이라 그렇게 꽃잎이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로 많이 처지지 않고 더 예쁘게 꽃차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 꽃은 씨방이 크다 보니까 꽃이 수분이 굉장히 많네요. 밑에서 수분이 올라와서 저희가 손질할 때에 밑에를 완전히 수분이 밑으로도 빠질 수 있도록 손질을 밑에 가위를 쑥 넣어서 이렇게 손질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연두색 흰색으로 지금 밑바닥은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웬만큼 초벌 과정은 우리가 뒤집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하늘을 보게 꽃을 똑바로 앉혀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4번, 5번 올리고 나면 여기 바닥이 더 하얗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은 아니어서 제가 똑바로 올려볼게요. 한번 손질하고 놔뒀는데도 또 다시 이렇게 벌어지거나 또 아니면 뒤로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더 보시고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온도가 내려가서 내려볼게요. 또 빡빡해졌죠, 그죠? 자, 온도를 먼저 올릴게요. 온도를 먼저 올리고 기다릴게요. 홍합꽃은 사람에게 이롭다는 뜻을 가진 이 꽃은요, 성질은 따뜻하고요, 매운맛이 있고 독이 없습니다. 한방에 쓰는 활혈약에 속해서 어혈이 막힌 곳에 써왔고요. 부인병이나 통경, 복통 이런 곳에 홍합꽃을 약으로 썼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홍합꽃은 어혈을 풀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은데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월경불순이거나 생리통이 있거나 이럴 때에 통증에 굉장히 좋고요. 리놀렌산 성분이 산후회복이나 갱년기 증상에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임상실험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합꽃씨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시죠? 네, 홍합씨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히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한 동맥경화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순환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누구에게나 좋다고는 하지만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임산부라든지 열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임산부는 아예 드시면 안 좋고요. 열이 많으신 분들은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열이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홍삼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같이 복용을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는 우리가 아주 진하게 마시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서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자, 불이 꺼져서 다시 올려볼게요. 홍합꽃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계속 머리를 빗겨주듯이 이렇게 하시면 모양을 잡아주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모양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그죠? 살짝 벌어졌어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잎사귀가 살짝 벌어졌고요.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올릴 때 한 번 더 올려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히 식어서 내려볼게요. 이렇게 팬 온도로 올려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많이 줄을 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밑바닥도 하얗게 아까보다 좀 많이 하얗게 변했죠. 그죠? 그만큼 수분이 바닥에 많이 말랐다는 얘기예요. 홍합꽃은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천연 염색의 이제 재료로도 사용을 하였고요. 연지를 찍을 때 붉은색 있잖아요. 그 붉은색을 낼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입었던 골룡포라고 하는 그 붉은색 옷 있잖아요. 그 옷을 물들이는 것도 이렇게 홍합꽃을 가지고 물을 들였다고 합니다. 불이 꺼졌어요. 올릴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꽃을 쭉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완전 뒤집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눕혀주시면 돼요. 띠뚱띠뚱하지만 잘 뒤집어지죠? 같이 이렇게 지금 잎사귀가 많이 뻗쳐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방이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예, 잘 뒤집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시방이 큰 거는 특히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옆에 기대서 옆에 꽃과 같이 기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잎사귀가 좀 많이 벌어진 꽃들은 이렇게 뒤뚱뒤뚱 자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옆에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같이 옆으로 기울여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해도 이렇게 밑동을 보시면 이렇게 시방 밑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처음에 우리 여기서부터 뒤집었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골고루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뒤집어서 여기까지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아직도 제가 손으로만 이렇게 느꼈을 때에는 뒤집을 때 수분이 좀 올라와요. 네. 자, 돌려가면서
똑같이 열을 받아서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다 뒤집고 나시면요, 이렇게 내려주실 정도의 온도가, 팬 온도가 식거든요. 그러면 내려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타지 않았어요, 그죠? 높은 온도인데도. 네, 그만큼 이 꽃이 굉장히 단단해요, 꽃 잎사귀가. 자, 팬 온도로 올려볼게요. 네,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불이 끄지면 다시 한 번 더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잎사귀가 이렇게 많이 뻗쳤을 때, 그때 이렇게 만져보시면 꽃도 말라서 조금 딱딱해지거든요. 그럴 때 잘못 누르시면 이 꽃이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씨방이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살살 눌러 보시고요. 자, 우리가 불이 끄지고 나면 창호지를 빼줄게요. 자, 지금도 꽃술이 지금 열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술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만 팬 위에 올라가니까 색감이 너무 예쁘죠? 똑같이 가운데 큰 꽃들을 갖다 넣어 주시고요. 작은 꽃들은 조금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네. 우리가 꽃 모양을 계속 잡아주면서 덮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꽃이 거의 다, 꽃잎은 거의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꽃 모양을 잡아주면서 덮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열을 받고 나면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똑바로 앉혀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런 꽃 같은, 이렇게 조그만 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말랐어요. 이렇게 지금도 꽃잎이 부서지거나 너무 말라서 부서지거나 이렇게 꽃 모양이 흐트러진 것들은 우리가 손질을 한번 해주시면 좋죠. 이렇게 꽃잎이 지금 부서지고 있어요. 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너무 바닥에 붙어 있지 않게만 이렇게 해주시면 꽃이 예뻐요. 팬이 식어서 우리가 한번 내려볼게요. 자, 온도를 올려놓고 또 가장자리에 꽃을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해서 펼쳐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완전히 식을 수 있게, 완전히 식어서 수분이 바깥으로, 지금은 거의 수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바깥으로 수분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꽃잎이 흐트러진 것은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과 한 번 더 올렸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거든요. 온도가 내려가면, 불이 끄지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팬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식혀주시는 게 좋아요. 초볼 때도 그렇지만 재볼 때에도 이렇게 자주자주
내려서 식혀주시는 게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올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차로 다 덮고 났을 때 색이 예쁘고 수분도 더 빨리 날아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불이 꺼졌어요. 팬 온도를 올리고 처음에 올렸을 때는 바로 앉혀주시는 게 좋아요. 꽃잎이 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바로 전부 다 앉혀줘서 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한번 저어줄게요. 뜨거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잎사귀도 지금 많이 옅어지고 있죠? 수분이 그만큼 많이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과 상관없이 이렇게 엎어주기도 하고 옆으로 뉘어주기도 하고요. 뒤집어 주시는 거는 아니에요. 꽃술이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꽃술이 굉장히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탈 수도 있고요. 많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조금씩 간간히 부서졌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꽃차를 하기 전에 이렇게 어른들 주변에 어른들을 뵈면 어른들이 골다공증에 좋더라, 뼈에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홍화씨를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갈아서도 드시고 또 차로도 끓여서 드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꽃차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분을 가진 이걸 제가 꽃차를 하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조금 뼈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화꽃이 올해는 유난히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팬이 온도가 내려가서 내려볼게요. 자, 우리가 제거를 여러 번 하고 나면 이렇게 초록색이었던 이 씨방 부분이 연두색으로 이렇게 살짝 변했어요. 그죠? 많이 변했죠? 노란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잎사귀는 그대로 진초록으로 있지만 씨방 부분은 이렇게 제가 또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꽃도 조금 납작해지면서 모양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꽃잎은 지금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색이 갈변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예쁜 색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쵸? 자, 이제 우리가 온도를 올려서 고온덮음을 할 텐데요. 고온덮음을 할 때는 우리가 온도를 초벌과 재벌보다는 조금 더 온도를 높여서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수분을 날려주는 그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향을 가둬주기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근꽃차 과정 중에 마지막 전 단계예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불이 끄지고 나면 그 상태에서 불을 끄지 않고 온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팬에 올리니까 어때요? 좀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색이 선명하게 밝아졌죠? 갑자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뜻하게 열을 받으면 이렇게 저희가 뒤집어 줄 텐데요. 이 과정에서 꽃잎이 꽃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 닿는 부분만 타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온덮음을 할 때는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분간 하시고요. 꺼줄게요. 자, 우리가 고온덮음을 하는 동안 살짝 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 자기 색을 가지고 있고요. 주황색으로 굉장히 예쁜 주황색이 됐어요. 형광빛이 나는 그런 주황색이죠, 그죠? 자, 이렇게 오늘 홍합고차를 덮어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향은 그닥 좋지 않지만 차로 오렸을 때는 또 향이 또 부드러워지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뼈 건강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활혈약이라고 해서 어혈을 풀어준다고 했어요. 어혈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혈관에 피가 뭉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렇게 홍합꽃을 가지고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합꽃은 가까이 두고 드시면 여성분들에게 특히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홍합꽃 지금부터 한 8월까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문하셔서 유튜브 보시고 많이 덮어서 드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